싱크대 문을 열어보니 한동안 잊고 지냈던 불청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쪽 구석에 고여있는 텁텁한 공기, 그 공기 속에 희미하게 배어있는 곰팡이 냄새. 타일 틈새에는 회색빛 곰팡이가 작은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그 옆으로는 까만 벌레 한 마리가 느릿하게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훅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우리 가족이 이런 공기를 마시고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스치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부엌과 욕실, 창고를 관리하고 점검하면서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경험으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곰팡이와 벌레는 따로 오지 않는다는 것. 습기와 따뜻한 온기, 그리고 먹이가 될 수 있는 찌꺼기가 있는 곳이라면 이 둘은 꼭 같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시중 곰팡이 제거제나 살충제를 사용합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나타납니다. 게다가 약품 냄새가 강해 목이 칼칼하고 오래 맡으면 머리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냄새가 독하다는 이유로 곰팡이 제거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알려주던 곰팡이와 벌레를 동시에 없애는 무독성 살균법을 공개하려 합니다. 마트나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재료로 부엌과 욕실을 한 달 이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곰팡이는 눈앞에서 하얗게 사라지고 벌레는 그 자리를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됩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다음번 싱크대 문을 열 때 얼굴을 찌푸릴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현장에서 쌓인 경험과 함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곰팡이와 벌레가 같은 장소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서로를 불러들이는 공생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곰팡이는 공기 중에 포자를 날려 번식합니다. 그 포자가 습기와 영양분이 있는 표면에 내려앉으면 바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곰팡이 표면에는 미세한 유기물과 특유의 냄새가 생깁니다. 이 냄새와 유기물은 곰팡이를 먹는 곰팡이응애나 작은 벌레들에게는 여기가 살기 좋다는 신호가 됩니다. 부엌을 예로 들면 싱크대 하부장, 가스레인지 옆, 냉장고 뒷면이 대표적인 서식지입니다. 조리 중 생기는 수증기와 기름, 음식물 찌꺼기가 스며들어 곰팡이와 벌레 모두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욕실은 더합니다. 샤워 후 남은 물기와 높은 습도, 비누 찌꺼기까지 곰팡이에게는 천국입니다. 타일 틈새에 자란 곰팡이는 습기를 좋아하는 미세한 벌레들의 먹이가 됩니다. 결국 곰팡이와 벌레는 서로를 먹여 살리며 번식을 돕는 동반자가 됩니다. 곰팡이 포자가 표면에 자리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24시간 남짓. 그리고 그 포자가 자리를 잡자마자 근처를 배회하던 벌레들이 찾아와 곰팡이를 먹거나 은신처로 삼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식지가 만들어지면 아무리 표면 청소를 해도 뿌리가 남아 곰팡이는 재발하고 벌레는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 곰팡이와 벌레 문제를 해결하려면 둘 중 하나만 잡아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곰팡이 번식 환경을 차단하고 동시에 벌레의 접근로를 막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소개할 무독성 살균법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곰팡이와 벌레 두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곰팡이와 벌레의 서식지는 생각보다 우리 생활 반경과 아주 가깝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최고 위험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엌 싱크대 하부장. 배수관이 지나가며 틈새로 습기가 차오르고 세제와 음식물 찌꺼기가 나무 판넬과 배관 표면에 스며듭니다. 이곳은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배관 뒤쪽까지 번지기 때문에 겉만 닦아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벌레들은 이 습하고 어두운 공간을 은신처로 삼아 밤마다 활동을 시작합니다. 둘째, 냉장고 뒷면과 옆면. 냉장고의 모터와 배관은 항상 미열을 내뿜습니다. 따뜻한 온도와 미세한 음식 냄새,
그리고 뒤쪽에 쌓이는 먼지와 기름때는 곰팡이와 벌레 모두에게 환영의 신호입니다. 특히 바퀴벌레는 이곳을 기점으로 부엌 전체를 순회하며 먹이를 찾습니다. 셋째, 욕실 타일 틈새와 세면대 하부. 샤워나 세면 후 남는 물방울이 틈새에 스며들면 하루 만에 곰팡이 포자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 곰팡이는 아주 미세한 벌레들의 먹이가 됩니다. 가끔은 우리가 먼지라고 생각하는 회색 가루가 사실 곰팡이와 그 곰팡이를 먹고 남긴 벌레의 흔적일 때도 있습니다. 넷째, 세탁실 발코니 구석. 빨래 건조대 아래, 보일러 근처, 세탁기 뒤편은 의외의 곰팡이와 벌레 밀집지입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빨래에서 떨어진 물방울과 습한 공기가 이 구역을 오염시킵니다. 이 네 구역이 바로 곰팡이와 벌레의 공동 번식소입니다. 결국 이곳들을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집안 전체를 청소해도 며칠 후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무독성 살균법은 바로 이 네 구역을 집중 공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표면만 하얗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곰팡이의 뿌리를 억제하고 벌레의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곰팡이 제거제와 살충제, 마트에 가면 한쪽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제품들. 광고 속에서는 뿌리는 즉시 하얘지고 벌레가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이 아주 극적으로 연출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곰팡이 제거제의 주성분은 주로 강한 산화제나 염소계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표면에 붙은 곰팡이 색소를 빠르게 분해해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 타일 틈이나 목재 내부에 자리 잡은 곰팡이 뿌리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며칠 뒤면 같은 자리에 다시 검은 점이 피어오릅니다. 우리가 매번 곰팡이와 숨바꼭질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벌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프레이형 살충제는 눈앞에 벌레를 죽이지만 알과 유충은 그대로 남습니다. 서식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곧 다른 벌레들이 찾아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강한 화학 성분이 장기적으로 집안 공기질을 해친다는 점입니다. 실내 공기 중에 미세하게 남은 잔여물은 호흡기를 자극하고 민감한 사람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 가족,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화학 약품은 순간적인 위장술일 뿐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 냄새 없는 장기간 효과를 유지하는 무독성 대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답을 찾는데 10년이 걸렸고 현장에서 검증하는데 또 20년이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부장님, 화학 약품 말고 곰팡이랑 벌레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게 정말 있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게다가 마트나 약국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죠. 제가 찾은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입니다. 둘 다 식품 첨가물로 쓰이며 인체와 반려동물에 무해합니다. 베이킹소다는 표면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곰팡이 번식을 막습니다. 또한 벌레 표면의 수분을 빼앗아 탈수를 유도합니다. 구연산은 산성 살균 작용을 하며 물때와 비누 찌꺼기를 녹입니다. 물과 만나면 두 재료가 거품을 내며 곰팡이 뿌리까지 침투합니다. 강한 화학약품처럼 독한 냄새도 없고 환기 걱정도 없습니다. 곰팡이와 벌레 두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도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오늘 필요한 재료들은 마트나 약국 혹은 동네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필수 재료 베이킹소다 200g 흔히 제과 코너에서 빵이나 과자 만들 때 쓰는 재료입니다. 마트나 약국에서 1,000원 내외로 구입 가능합니다. 가루 형태라 사용하기 편하고 보관도 쉽습니다. 구연산 200g
주방세제 코너나 친환경세제 전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00원 내외면 충분합니다. 레몬처럼 상큼한 산성을 가지고 있어 물때 제거와 살균에 탁월합니다. 물, 수돗물로도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면 재료가 잘 녹고 반응도 부드럽게 일어납니다. 도구, 1에서 2리터의 분무기 넓은 면적에 고르게 뿌릴 때 필수입니다. 고무장갑 마스크 무독성이지만 피부가 민감한 분은 장갑을 착용하면 좋습니다. 작은 붓솔 타일 틈이나 배수구 주변 등 손이 잘 닿지 않는 세밀한 부위에 바르기 좋습니다. 이 모든 재료와 도구를 준비해도 5,000에서 8,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번 준비하면 적어도 두세 달은 쓸 수 있으니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장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비율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비율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비율만 잘 지켜도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비율, 베이킹소다 구연산 2대1. 예를 들어 베이킹소다 2컵에 구연산 1컵입니다. 만드는 과정, 깨끗한 그릇에 베이킹소다를 먼저 넣습니다. 그 위에 구연산을 넣고 마른 숟가락이나 주걱으로 살살 섞습니다. 여기에 물을 재료 양의 2에서 3배 정도 천천히 부어줍니다. 물이 닿는 순간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옵니다. 이 거품이 바로 곰팡이와 벌레를 동시에 잡는 핵심 반응입니다. 거품이 사라지기 전에 분무기에 담아 즉시 사용합니다. 중요 포인트, 거품이 꺼진 후에는 반응력이 떨어집니다. 혼합 후 5분 이내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표면에 뿌린 뒤 최소 1시간 이상 그대로 두어야 효과가 제대로 발휘됩니다. 금속 표면은 30분 이상 두면 변색이 생길 수 있으니 조금 일찍 닦아내야 합니다. 집안 곳곳에 이 혼합액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부위마다 접근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부엌, 싱크대 하부장 배수관 주변과 모서리에 골고루 분사합니다. 특히 배수관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은 벌레의 주요 이동 경로입니다. 냉장고 뒤옆 먼지를 먼저 제거한 뒤 모터 주변과 배관 부위에 가볍게 도포합니다. 가스레인지 주변 기름때를 먼저 닦아낸 뒤 혼합액을 뿌리고 마른 천으로 마무리합니다. 욕실, 타일 틈새 작은 솔에 혼합액을 묻혀 문질러주면 거품이 틈새 깊숙이 들어갑니다. 세면대 하부 배수구 주변 곰팡이와 벌레 경로를 따라 골고루 분사합니다. 샤워 커튼 하단 양쪽 면에 뿌린 뒤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세탁실 발코니, 세탁기 뒤편 전원을 차단한 뒤 분사, 먼지와 곰팡이를 함께 제거합니다. 발코니 구석 물이 잘 안 마르는 곳을 중심으로 처리합니다. 보일러 근처 금속 부위는 짧게 도포 후 닦아냅니다. 곰팡이와 벌레를 없앴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생활 속 습관을 조금씩 바꿔야 합니다. 습기 관리, 조리나 샤워 후에는 반드시 15분 이상 환기합니다. 장마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수치나 신문지를 구석에 두어 습기를 흡수합니다. 음식물 관리, 부엌 바닥의 음식 부스러기는 매일 청소합니다. 싱크대 거름망은 하루에 한 번은 꼭 세척해 잔여물을 없앱니다. 배수구 틈새 청결, 주 1회 끓는 물을 부어 곰팡이, 포자와 벌레, 알을 없앱니다. 틈새 먼지를 제거한 뒤 혼합액을 뿌리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계절별 주기, 여름장마철 주 12회, 겨울 건조기 월 1회. 이 루틴을 지키면 곰팡이와 벌레 재발 가능성이 80% 이상 줄어듭니다. 제가 이 방법을 현장에서 적용한 사례는 수백 번이 넘습니다. 그중 기억에 오래 남는 세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부산의 72세 부부입니다. 부엌 싱크대 하부장과 냉장고 뒤쪽 곰팡이가 심했고 밤이면 바퀴벌레가 돌아다녔습니다. 혼합액을 하부장 내부와 배수관 주변, 냉장고 뒷면에 집중 도포했습니다. 3일 만에 곰팡이가 옅어지고 벌레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의 한 가정집.
아이 둘이 있는 집의 욕실 타일 틈새 곰팡이와 세면대 주변 개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타일 틈새에는 솔로 바르고 배수구 주변엔 분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후 곰팡이 자국이 희미해졌고 개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대구의 분식집입니다. 장마철이면 주방 벽과 하수구에서 날벌레가 올라왔습니다. 벽면 곰팡이 제거 후 혼합액 도포, 하수구 입구에 고농도로 분사한 뒤 주 1회 재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위생 점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손님들의 불만도 사라졌습니다. 이 세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냄새 없는 무독성 재료를 사용했고 작업 후 37일 안에 뚜렷한 효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처리한 후 최소 34주 동안은 곰팡이와 벌레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법이 그렇듯 정확히 사용하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재료는 잘 준비했지만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위치 선정 오류입니다. 한 가정집에서는 혼합액을 곰팡이와 벌레의 경로가 아닌 깨끗한 표면에만 뿌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정작 곰팡이 포자와 벌레 알이 있는 곳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결국 며칠 뒤 곰팡이는 다시 번지고 벌레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는 비율 무시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어 희석해 버린 경우입니다.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의 농도가 낮아져 곰팡이의 뿌리와 벌레의 보호막을 뚫지 못한 겁니다. 겉은 깨끗해져도 뿌리는 그대로 살아남아 다시 번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건조시간 미준수입니다. 분사 후 바로 닦아내거나 물로 헹구어 버리면 살균 작용이 일어나기도 전에 재료가 씻겨 내려갑니다.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 미준수입니다. 장마철에도 한 달에 한 번만 시공해 재발을 부른 사례가 있습니다. 습한 계절에는 주 12회가 기본입니다. 한 번만 하고 방심하면 곰팡이와 벌레는 순식간에 다시 자리 잡습니다. 비율, 위치, 건조시간, 주기.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실패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정말 100% 사라지나요? 곰팡이와 벌레 모두 서식 환경을 없애야 완전 퇴치가 가능합니다. 혼합액은 표면 살균과 번식 차단 효과가 탁월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해야 합니다. 환경을 그대로 두면 몇 달 뒤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반려동물 있는 집도 괜찮나요?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은 식품 첨가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삼키거나 눈에 들어가는 것은 피해야 하며 사용 후 바로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다른 해충에도 효과가 있나요? 개미, 곰팡이응에, 날벌레, 작은 바퀴벌레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를 먹고 사는 곤충들에게 강력합니다. 네 번째, 재료를 대체할 수 있나요? 구연산 대신 식초를 쓸 수 있지만 냄새가 오래 남습니다. 베이킹소다 대신 소다해를 쓰면 효과는 강하지만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장마철에는 주 12회, 건조기에는 월 1회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곰팡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주기를 당겨야 합니다. 30년 동안 곰팡이와 벌레를 다루며 깨달은 건 방법보다 원칙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습기를 없애라. 환기 없는 곰팡이 제거는 불가능합니다. 조리나 샤워 후 15분 환기는 기본입니다. 장마철에는 제습기나 흡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둘째, 청소 후 처리하라. 먼지와 기름때 위에 혼합액을 뿌리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표면을 깨끗이 한 뒤에 작업해야 합니다. 특히 주방은 기름때 제거제를 먼저 써주는 게 좋습니다. 셋째, 주기를 지켜라. 습한 계절에는 주 1에서 2회, 건조기에는 월 1회가 기본입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내면 곧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된 순간부터 곰팡이와 벌레는 집에서 자리를 잃게 됩니다. 곰팡이와 벌레를 장기적으로 막으려면 몇 가지 습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어 습기를 빼내고 조리나 샤워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합니다. 부엌 바닥과 싱크대 거름망은 매일 청소합니다. 욕실 배수구와 타일 틈새는 주 1회 뜨거운 물을 부어 포자와 벌레, 알을 없앱니다. 장마철에는 싱크대 하부, 냉장고 뒤, 세탁기 주변처럼 습기가 모이는 곳을 자주 점검합니다. 먼지가 쌓이면 바로 제거하고 혼합액을 뿌려 예방합니다. 이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집안 공기가 달라지고 곰팡이와 벌레가 사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곰팡이와 벌레를 동시에 없애는 간단한 무독성 살균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그리고 조금의 정성만 있으면 부엌과 욕실이 한 달 이상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곰팡이와 벌레를 없애는 건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매일을 더 쾌적하게 보내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배운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고 며칠 뒤 달라진 집안을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도해 보신 후 변화를 느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업로드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에 올릴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정보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곰팡이와 벌레 걱정 없이 늘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